제가 서포 15조 중에 그 요양 체계를 완전히 개선해야 된다. 그 노인분들이 요즘 이 나이가 들고 또 치매가 오고 또 뇌경색이 오고 그래서 움직이는데 지장을 받게 되고 또 지적 능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집에서 관리할 수 없어서 어지간한 자식들은 다 부모를 요양병원으로 보냅니다. 자, 핵가족 하에서 이제 뭐 과거에 동네에서 집에서 다 커버되던 그런 아픈 노인들이 이제 다 요양병원이라는 데로 가게 되죠. 거기 가서 이제 빈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요양병원은 지난번에 또 요양병원 불났죠. 김포입니까? 자, 장성에서 몇 년 전에 또 작년에는 밀양에서 불났지 않습니까? 불나면 몇십 명씩 돌아가시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잘 대처가 돼서 피해가 좀 적었습니다. 근데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 결국은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그런데 그 비용이 결국은 뭡니까? 커버가 잘 안 되고 또 요양병원을 사무장 병원도 많고 그리고 거기 있는 의사들은 그야말로 은퇴한 의사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또 요양병원이 이렇게 환자별로 해서 수익 체계도 또 다르게 하고 또 비리도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에서 뭐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보고 있어요. 탈북자도 있을 거고요. 근데 여러 사람을 돌보니까 불이 나고 이랬을 때 잘 대처할 수 없어서 사고가 커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요양병원을 평가해서 정말로 잘하는 데는 국가가 적극 더 지원해줘야 되고 모범 사례로 잘 못 운영되고 돈 때문에 운영되는 요양병원은 국가가 시설을 사서 국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데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하고 있지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 데는요. 근데 일본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공영으로 운영되고 또 공무원 같은 돌보미들이 젊은 사람들이 채용되어서 한국 노인들보다는 훨씬 나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참 노인분들이 전직 대통령을 걱정하고 시청 앞 광화문에서 집회를 1년 몇 년씩 이렇게 나오고 하는 고생을 하시지만은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별로 걱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고민을 안 한다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엊그제 이종엽 단장께서 길거리에서 문재인 정권 어떻게 시키냐 생각하냐고 스티커를 붙이는데 의외로 60대 70대 노인들 중에 문 잘한다고 많이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한 달에 3, 40만 원씩 또 뭐 생활지원비로 가끔씩 분기별로 120만 원씩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국가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을 낫게 만드냐? 전혀 낫게 만들지 않습니다. 코끼리 코에 비스겟이에요. 자, 그런데 좋아해서 지지한다고 해서야 되겠느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인에 대한 요양 체계를 확립하는 거다. 나이가 들어서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독거 노인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뭐 부모라도 돈 없으면요 자식이 누가 돌보려 합니까? 배우자 한 명 돌아가고 나면 그냥 혼자서요 살지요. 쪽방 같은 데서요. 돈이라도 좀 있으면 자식들이 주말마다 오지요. 나중에 죽고 나서 돈이라도 좀 받으려고. 근데 없으면 아무도 안 오고 팽개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혼자 살던 자식들도 팽개친 이 노인들이 독거 노인이 되어서 노후 빈곤. 독거 노인은 다 빈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후 빈곤이 겹쳐서 고독사를 하는 게 6년 새 2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고독사가 일본의 큰 문제다. 사람이 죽어서 한참 뒤에서야 발견된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가 발생하면 그걸 치워주는 전문 장의사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서 장롱을 열어보거나 다다미를 덜치면 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돈이 1년에 몇 천억씩 된다는 겁니다. 일본의 독거 노인은 가난하지라도 않아요. 그런데 한국의 독거 노인은 전부 완전 빈민층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무연고 사망이라고 방치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지 혜택을 가지고 뭘 돈을 주고 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소리를 못 내요. 제가 제발 노인분들께 당부드리는 거는 뭐 누구 구제하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들을 위해서 정권이 뭘 하라고 데모 좀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장수가요 서포 15조에 서민 파퓰리즘 15조에 국가적 노인 요양 체계를 확립해서 노인 고려장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부산의 한 여관에 투숙하던 52세 남성이 숨진 걸 관리인이 발견했는데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굶어 죽었다는. 우리가 얼마 전에 굶어 죽은 탈북자 때문에 충격받은 독거 노인 중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52세는 독거 노인도 아니에요. 독거 중년 중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월 달에는 강원도 한 주차장에서 남성이 동사했다. 그런데 당일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미치였는데 얼어 죽은 겁니다. 밖에 노숙하다가. 한 달 뒤에는 경기도 한 야산에서 33세 남성이 야산에서 죽었대요. 자살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홀로 죽은 사람은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러줄 가족 친지가 없다고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작년 무연고 사망자가 2,500명쯤 됐답니다. 자, 전년보다 한 440명쯤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갈수록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문재인이 포용국가 한다 해도 제일 열악한 사람이 혼자서 죽었는데 자기 시신도 수습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사회 밑바닥에 쓸쓸히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사인도 모르고 뭐 관심도 없죠. 왜 죽었는지. 자살만 아니면 확연하게 자살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고 신원조차도 확인 안 되는 사람이 1년에 수백 명씩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어디서도 여기 신경을 안 쓰고 거의 방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무연고 사망자가 방치되면 이게 선진국이 돼봤자 이게 인간이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그 많은 복지단체와 그 많은 종교시설은 이런 데는 관심을 왜 안 기울입니까? 자, 그래서요. 외국에서는 지자체별로 노숙인이나 거지나 이런 빈곤층을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을 수시로 체크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면 자기가 원하면 호스피스 이런 데 해서 외로운 죽음을 이렇게 안 당하게 하려고 해주고 또 종교시설하고 연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 돈 얼마 들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이 경제 사회 상황이 악화되면서요. 독거 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노인 중에서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이 20%가량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노인이 143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제일 높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노인들 중에 2명 중에 1명이 빈곤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요. 노인 빈곤, 고독사 이런 거요. 이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때입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진보를 말하고 정의를 말해봤자요. 사람이 개돼지보다도 못하게 죽으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맹성교회 세습 가지고 뭐 말이 많았는데요. 결국 무슨 예장 통합이라고 거기에 교단에 넘어갔습니다. 종교 이제 그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의 최종적인 단계까지 넘어갔죠. 그 전에 이거 문제 있다 해서 지적이 번복되어 갖고 확정됐는데요. 그 예장 통합의 최종 회의에서 압도적으로 세습을 허가해 줬습니다. 2년 동안만 좀 비웠다가 2년 뒤에 와서 세습해도 된다고 76.4%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교단은 자기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를 목사로 이렇게 초빙하는 것은 세습이라서 불법이라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일부 수용해서 말이 일부 수용이지 2년 동안만 비웠다가
2년 뒤에 와서 해먹으라 했습니다. 교회가 무슨 공장입니까? 회사입니까? 예? 교회도 세습한다? 기독교인들이요.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도요, 다 침묵합니다. 특히요, 보수 기독교에서 이런 일에 침묵하는 행태요. 그러면서 좌파들의 농단이니 또 갖다 붙입니다. 지랄하지 마라 그러세요. 정말로 창피한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인이 많겠지만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분들, 왜 대한민국에요? 종교들, 신자들이 전부 줄어들고요. 국민들이 종교에 대한 회의가 커지겠습니까? 종교라고 하면요, 성직자라고 하면 그 삶에서도 남의 타인의 모범이 되지 못하면요, 그런 사람이 전파하는 소리가 어떻게 신을 대변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쓰레기죠. 정말 부끄러운 나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의 밥 우드워드, 유명한 언론인이고 트럼프에 관한 얼마 전에 또 책도 쓰기도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이분이 한국에 지금 와 있는데, 한미 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게 당선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며 지금 트럼프가 동맹관계, 한미 동맹을 끌고 가는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짜 뉴스라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튜버 등 가짜 뉴스 사냥에 대해 가짜 뉴스라는 표현 자체도 써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언론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만든 표현을 왜 써야 되느냐.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미국에서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측면이 있다. 자신의 행동 이전에 언론의 보도를 먼저 심판대 위에 두려는 거다. 그러니까 지 행동을 조심해야 될 건데 언론 보도가 옳느냐부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 반대 세력을 공산주의자, 메카시즘을 이야기하겠죠. 낙인 찍은 것처럼 언론에 대한 이런 식의 마녀 사냥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꼭 이런 독재자뿐만 아닙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걸 트럼프나 문재인 같은요. 일반 언론들이 뭐라는가 하면 유튜버가 요즘 인기가 있고 1인 미디어로 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튜버가 지식의 민주화도 있지만은 부작용이 기존 미디어 이상으로 편향성이 크고 확정 편향적인 1인 미디어 형태가 편파적인 스포츠 중계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 탈권위가 아니라 몰권위 시대가 되어버렸다. 대중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러면서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것은 이념적 진영에 상관없이 수익지향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를 한국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익지향 때문에 우리들 병원을 이야기하고 손해원을 이야기하고 북한 석탄 밀수를 이야기하고 문재인 가족을 이야기합니까? 이거야말로 일반화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들도 지금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반 언론들이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가 자정 기능을 가지는 것은 대중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커멓게 제목 뽑아놓고 보면 아무 내용도 없고 자극적인 욕하고 허구한 날 무슨 서로가 서로를 입증한다고 쌈박질이나 하고 자빠졌고 그런 연예인 기사니 좀 자극적인 기사 아니면 입증되지 않은 설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진실에 관한 부분들을 보기 싫어하는 대중들의 성향이 유튜버를 삼류 옐로우 페이퍼처럼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언론들이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은 듣기 싫지만 대중들이 유튜버를 바라볼 때 이게 킬링 타임, 시간 소비나 하는 행태로 바라본다면 점점 유튜버는 저질적이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박명수 뉴스 브리핑은 뭐 유튜브가 어떤 매체든지 관계없이 또 수익성과 관계없이 항상 진실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중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맞는 겁니다.